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근데 이걸 감안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경제적 해자, 우선 간략히 보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시 볼 거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 높은 영업이익률, 높은 ROE, 구조적 문제. 쉽게 말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은 뭘 말하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말할 수 있어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높아요. 그리고 높은 ROE는 뭐죠? 자본의 효율성이잖아요. 자본의 효율성. 그래서 경쟁 우위가 있다는 것은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은 높은 영업이익률이나 높은 ROE를 나타내요. 근데 그거의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한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재무, 재표로 좋게요. 이거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샀단 말이죠.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경제적 해자를 감아 안고 있다가 이 기업이 갑자기 매출이 폭락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도 폭락해요. 그래서 제가 경제 해자 개념을 예전부터 알았지만 약간 무시했어요. 근데 제가 과거 현재는 좋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이 기업이 매출 폭락하니까 주가도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경제 해자를 중시하기입니다. 경제 해자는 어때서 먹냐면은 과거 현재가 경제 우위가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되는 종목의 지속 가능한가, 미래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가를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뭐 브랜드도 있고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근데 이 경제적 해자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조적인 건 잘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구조적으로 경제 해자가 없는 기업이 있단 말이죠. 경제 해자가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바뀌기 힘든 문제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란 말을 쓴 거고요. 우선 경쟁 우위가 있으면 뭐라 했죠? 높은 영업이익이나 높은 ROE가 있어야 돼요. 그 기업에 한해서 애초에 이게 안 돼, 높지 않아. 그러면 경쟁 우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제 해자를 논하지 않습니다. 즉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미래를 계속 미래 지속 가능하냐 따질 때 여기 5가지에 포함되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무형자산, 브랜드,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걸 브랜드 칠 수도 있고 특허권 칠 수도 있고 규제가 들어가면 무형자산을 치거든요. 생각 바로 하시겠죠? 와닿죠? 나이키. 우리나라 뭐 휠라도 있죠. 제가 이 종목 갖고 돈을 벌긴 했지만 같은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나이키는 공장이 없습니다. 디자인만 해가지고 공장에 보내요.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상표에 달고 나오는 거거든요. 나이키 상표에 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상품인데, 휠라에서 만든 상품이 만약에 10만 원 받으면 나이키는 20만 원 받아요. 영업률 높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높아요. 그래서 브랜드는 자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에 한정해서 미래 지속 가능한가를 보는 건데 그 지표로 여러 가지 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형자산인데 그 중에 브랜드가 있어요. 나이키는 무형자산 중에 브랜드가 있는 기업이에요. 과거도 높았고 수익성이 현재도 높은데 미래에 높을 확률이 높아. 근데 그 브랜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타당하죠? 어느 정도? 스타벅스 너무 잘 알죠? 타 커피숍보다 비싸게 받죠. 왜? 브랜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과거도 높고 현재도 높아요. 미래에 높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왜? 브랜드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 비용 우위. 원가율이라는 거예요. 확 와닿죠. 원가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당연히 우위가 있겠죠. 지금 이 시간은 간단히 보는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전환 비용. 카카오, 네오페이, 도전뮤지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카카오를 써요. 카카오페이를 써요. 근데 다른 걸로 쓰기에는 이 전환하는데 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잘 안 해요.
큰 우위성이 있지 않으면, 어떤 혜택이 있지 않으면 잘 안 바꾼다는 거죠. 이 더존비전 회사도 회계 관련 업종인데, 이 회사를 기존에 쓰던 회사들이 다른 상품이 나온다고,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바꾸지 않아요. 그런 비용이 크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환비용이 클 경우에는 잘 안 바꾸는 업종, 카카오, 네오페이도 쉽게 안 바꾸죠. 더존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효과. 시장 규모가 커지면 가치가 커진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점점 가치가 높아지죠.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페이가 수익이 안 나요. 아니,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수익이 날까요? 아니, 적자예요, 적자. 근데 왜 계속 사업을 할까요? 시장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김범수 회장이 아는 거죠. 미국에서 유학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따로 여타 기업 많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바뀌었지만 그런 기업이 결국 시장 규모를 키운 다음에 수익성을 내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걸 알고 카카오도 지금 수익성이 안 나지만 적자이지만 카카오톡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계속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가치가 커지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효율적 규모. 한 기업 또는 소수 기업이 제한된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사업을 해요. 근데 다른 좀 괜찮은 기업이 와서 어떤 사업하는데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진을 박하게 매겨요. 박하게. 그래서 이 회사가 자기 제한된 시장에 와서 사업하는 걸 방해해요. 막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남길 수 있지만 많이 안 남겨요. 애초에 진입을 못하는 장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효율적 규모로 경쟁 우위가 있지만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5가지예요. 그 5가지를 경제 혜자 있는 기업 기준으로 삼아서 5가지 어디에 속하는가. 제가 갖고 있는 기업이나 매수하려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게 과거는 잘 벌고 현재 잘 벌어요. 미래에 잘 버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면 그 경제 혜자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경제 혜자도 나중에 좁은 경제 혜자, 넓은 경제 혜자로 구분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경제 혜자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요. 미래를 예측하고 싶지만 미래에 더 잘 본다. 이건 기관들이 하는 행위예요. 고수들, 주식사 대가들은 미래 잘 벌 거 예상 안 해요. 그럼 뭘 예상할까요? 과거 잘 벌고 현재 잘 보는데 이 잘 본 게 경쟁 우위 있는 게 지속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봐요. 기관은 뭘 봐요? 더 잘 벌 걸 감안해요. 더 잘 번다, 미래에. 그래서 비싼 가격에 사라 그래요. 고수들은 현재 잘 버는 기업의 한정에서 이것만 지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행위를 안 해요. 대가책 보면 한결같아요. 미래 예측하는 행위 안 합니다. 그래서 경제회사는 미래 더 잘 벌 기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는 이걸 유지가 가능한가 그런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경제회자가 있다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회자는 기본적으로 중세시대에 이런 성 있잖아요. 성. 이 외곽에 뭐 있죠? 연못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자 있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경제 해자 있다는 경제적으로 해자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의 구별. 이게 무슨 말이죠? 좋은 기업, 좋은 주식. 뒤가 다르잖아요.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냐면 잘 버는 기업.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 ROE 높은 기업을 좋은 기업이에요.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가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특급이에요, 특급. 근데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작년에 24만 원. 이게 4, 5만 원. 2020년도에는 4, 5만 원. 근데 24만 원 됐어요. 이때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에요. 이때는 좋은 기업, 맞죠?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버는 기업도 적절 가격에 있을 때 좋은 주식인 거예요. 다르죠?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안 버는 기업도 있어요. 자산 가치가 좋지만 수익성은 낮은 거. 그렇지만 너무 싸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목적이지만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 아니면 사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좋은 주식일 때 사는 거예요. 1순위는 잘 버는 기업을 저가에 사는 게 좋은데 2순위는 좀 덜 벌더라도 정말 저가다. 10년 신저가다. 상장 신저가. 이거 좋은 주식 될 수 있는 겁니다. 구분하시겠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긴 안목의 투자가 왜 필요한가?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학서처럼 말씀드린 건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하는데 이거 책에 없어요. 거의 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생각을. 그러다 보니 알게 되죠. 근데 이 생각을 진짜 고수들, 우리나라도 고수 많죠. 근데 이분들이 책을 안 써요. 차라리 그냥 자문회사를 차려요. 자문회사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잘 없어요. 책에는 시중에는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많죠. 대가들 책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한 걸 좀 약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긴 안보고 투자가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죠? 저희들은 경험하죠. 어떤 정도 밑점에 2020년도를 잠시 돌아가면 2020년도 주가 어떻게 했죠? 거의 모든 종목이 이렇게 급락했어요. 이렇게 급락.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급락했거든요. 이게 제 기억에는 3월 19일이었어요. 제가 이날 밤샜거든요. 왜? 신저가가 너무 많았어요. 1000종목이 넘었어요. 밤새도 못 봐. 이 신저가 중에서 10년 신저가, 상장 후 신저가 널렸었어요. 기업 가치는 멀쩡해요.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 근데 주가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목 사도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이 좀 조화렸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약간 진정된 건 아니죠. 너무 이제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간 거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 가격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런 갭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상황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때 주가 상황, 기업 가치 상황, 이 주가 상황을 비교해서 좋은 종목이 뭔가를 저는 이제 유형화 작업을 했거든요. 한 15가지, 20가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황인 걸 알아요. 그걸 일부를 여러분하고 공유할 텐데. 그래서 이때 신저가가 널렸었잖아요. 그쵸? 근데 모르고 이 상황을 몰라요. 그러면 예전 가격 오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이 수익 내고 매도 쳐버렸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걸 안다.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면 과하게 올라간다. 이걸 알았다면 이 가격은 다시 안 올 가격이에요. 다시 안 와요. 몇 년 동안 안 와요. 지금도 예전 주가만큼 떨어진 종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종목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주가는 항상 이렇게 오르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왜? 이 떨어진 기간 동안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기간 동안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는 아래고 30이니까 30%씩 막 증가해요, 매년. 그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도 물론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팔더라도 이 가격은 영원히 안 와요. 그래서 긴 안보고 투자를 안 하면 이때 매도 치고 이때 매수할 수 있을까요? 거의 매수 못 합니다. 비싸니까. 근데 이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그러면 이래서 아프리카 TV는 매년 30%씩 자기 자본 증가하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몇 년 뒤에는 최소 150% 이상 뭐 매년 30% 증가하니까 30%씩 계속 증가했으니까 자기 자본이 한 150% 이상 증가했겠죠. 주가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긴 안보고 투자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어떤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자인데, 책을 쓴 저자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 말미에 그런 말씀을 물어봤어요. 질문했는데, 강사님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 수익 내고 파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20, 30% 먹으면 판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아, 잘 모르는 거 주식판을. 왜? 이런 상황, 과하게 떨어지면 과하게 올라간다 알면 이때 사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올리는 거예요. 거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주식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긴 안보 투자하려면 이런 상황,
과하게 떨어지면 과하게 올라가고 뭐 또 여기서 과하게 떨어지면 과하게 올라가 이런 걸 알면 한 번을 사면 50% 100%를 먹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그래서 긴 안목 투자가 왜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야지 큰 투자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도 1년 이상 홀딩 했어야 돼요. 한 3개월 홀딩 하는데 100% 먹었다. 1년 홀딩 했으면 200% 먹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2020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저가 상황이다. 사면 잘 안 파는 거예요. 50% 100%가 아니라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안목의 투자가 기본이에요. 가치 투자는. 그리고 또 다른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바텀업, 탑다운 중 가치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는 기관은 어떤 투자일까요? 기관은 필연적으로 탑다운해요. 바텀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기관은 운영금액이 커요. 운영금액이. 그 때문에 소수 종목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을 매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좋다고 해요. 그러지만 대가들, 저희 여러분들이 저희가 본받을 만한 그런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조만간 말하겠지만 세스클라만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가치 투자자들은 바텀업 투자하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탑다운 투자는 기업 가치에 기반해 투자하지 않으며 컨셉, 테마, 트렌드에 기반해 투자하곤 한다. 바텀업 투자는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인 투자 기회를 가지는 증권을 찾아낸다. 기업 가치를 측정해서 적합한 시총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매수한다. 반대거든요. 탑다운은. 기업 가치 측정 하겠죠. 그렇지만 적합한 시총인가를 안 봐요. 예를 들어 전기차 업종 있잖아요. 잘 벌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근데 이 잘 버는 기업을 사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안 번 기업도 잘 벌 거래. 같은 업종이니까. 그래서 같이 올려요. 그때 탑다운 투자를 권장하거든요. 바텀은 뭐예요? 잘 벌더라도 이 기업 가치, 이때 기업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시가총하고 기업 가치와 비교해서 잘 번 기업도 시총이 너무 비싸도 안 사는 거예요. 왜?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탑다운이 돈을 버냐 안 버냐? 벌 때도 있죠. 계속 올라갈 때는. 근데 문제는 적정 시총인가를 안 보기 때문에 비싸도 사요. 왜? 더 올라가면 되니까. 자기가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파는 사람이,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산다 이거죠. 돈을 벌 수도 있죠. 돈을 잃을 수도 있죠. 가치 투자는 돈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가치 투자자는 탑다운 방식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잃지 않기 위해. 탑다운 방식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가격을 무시해요. 가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비싸도 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관 투자들이 많은 탑다운 방식을 채용하다가 많이 슬픔의 강에 빠지죠. 저희는 알았잖아요. 그쵸? 가치 투자. 대가들은 다 바텀 투자예요. 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첫 시간에 말했죠. 편안한 투자를 위해서 싸게 사야죠. 그 다음에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가야죠. 여행을. 버핏도 사무실에 가서 뭐 해요? 매매 거의 안 해요. 책 읽고 그냥 정시에 퇴근하고 이래요. 편안한 투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해요. 왜? 적절가에 안 사요. 비싸더라도 사요.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투자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저 계속 공부하실 텐데 저도 애초에 공부할 때 기관마다 월등한 지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말씀하는 거 무시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이분들 말씀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해 보여. 재무제표 보셨죠? 재무 비율 보셨죠? 경제시자도 공부했죠? PBR4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종목을 많이 보시면, 특히 심사 종목 계속 보시면 날라올 종목이, 주가 상승 종목이 정해졌어요? 예, 정해져 있어요. 어떤 종목이 날라가요?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한 거, 많이 증가한 거. 그래서 저희는 뭐죠? 대가리처럼 이런 종목을 리스트 뽑은 다음에 폭락할 때 주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하죠. 차트 매매를 하죠. 왜?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제가 뭐라 했죠? 전 종목을 말씀드리잖아요. 몇 번을 봤어요. 믿고 이 시간에는 강의 듣는 순간만큼은 믿고 따르셔야 해요. 그 다음 평가하세요. 오늘은 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도 이 시간으로 이번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